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내일 새벽에 6월 FOMC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프리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일단 FOMC에 대한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6월 FOMC가 잘하면 이벤트 소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갑작스럽게 6월 FOMC 때 금리 인상 이슈가 한번 불거졌었죠. 근데 이거를 연준 쪽에서 사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게끔 유도를 한 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첫 번째 금리 동결이 진행됩니다. 시장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었잖아요. 연초부터 그랬어요.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 끝난다, 금리 동결로 넘어간다에 대한 이 레토릭으로 계속 시장을 밑에서 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위치, 최근에, 이건 뭐 단기적인 관점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위치를 감안을 해보면, 내일 새벽에 있을 FOMC가 오히려 금리 동결 이벤트 소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크게 봤을 때 글로벌 마켓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뭐 현재 뚜렷한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이슈 이게 딱 연준 쪽에서 차단을 하면서 딱히 악재가 안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제 9월 뭐 10월 이렇게 가을 여름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악재가 몰려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딱히 뚜렷한 악재가 안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FOMC가 끝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악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고려를 해보면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크게 나눠보면 좀 세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악재가 갑자기 출현할 가능성,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숫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과열이잖아요. 그리고 과열도 그냥 과열이 아닙니다. 이미 조정을 받아야 할 자리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버슈팅까지 만들어진 그런 과열입니다. 통상적으로 오버슈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언더슈팅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언더슈팅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과열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로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코스닥이 뭐 그런 모습을 좀 일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고 매물도 있고,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7월 FOMC 매파적 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FOMC를 까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게 됐든 뭐 이게 됐든 시장이 하방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계속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멤버십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6월 FOMC는 이벤트 소멸이 될 것인가 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거든요. 포워드 어닝 밴드랑 밸류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이게 6월 8일자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어닝이 15배가 거의 최상단이에요. 지수로 보면. 코로나 때도 여기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닝이 하향되면서 이 밴드가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최근 들어서 올해 초부터 해서 이 밴드가, 포워드 어닝 밴드가 다시 상방으로 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방으로 턴했던 자리, 이 15배 있잖아요. 그 턱 밑까지 지수가 지금 반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게 밴드 자체가 턴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거에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가열을 시켜주고, 이제 어쨌든 밴드는 그 사이에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공간이 확보가 되죠.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밸류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로벌 PMI랑 비교를 해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랑
이게 완전히 다이버전스가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같이 갑니다. 글로벌 PMI가 내려오게 되면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오죠. 보통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갭차를 어쨌든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과열 위치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미국도 단기적으로 밸류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랑 비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자리가 출현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이건 미국 S&P 500 빅스 차트고요. 지금 코로나 때부터, 여기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때부터 쭉 보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 때부터 만들어진 빅스 차트의 최상단이 여기였어요. 21년 10월달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이후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리까지 얼추 내려왔습니다. 이게 빅스가 사실 뭐 15, 14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분히 위로 올라오는 파동은 아닐지라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긴 하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게 좀 접근을 해보면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빅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기존의 이 저점을 무너뜨렸죠. 이 저점을 만약에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크게 쓰리봉을 만드는 패턴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쓰리봉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우측 어깨가 내려간 거죠. 지금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 내려왔던 이 갱신됐던 요 폭만큼 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아니면 여기 꼬리 달았던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과매도로 들어갔거든요. 바닥 자리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이 나온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 과정에서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이슈가 뭐냐 이거죠. 지금 모릅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요 세 가지 경우의 숫자 안에서 놀 거다라고 제가 일단 언급을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지금 빅스나 원달러 환율 위치, 그 다음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단기 오버슈팅까지 만들어낸 과열,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 이번 6월 FOMC가 이벤트 소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때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시장이 좀 반응을 격렬하게 할 수 있겠죠. 일단 가장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새벽에 있을 FOMC에서는 뭐 성명서든 뭐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7월 FOMC의 그 매파적 정책 전환 우려, 이게 기자회견 때 힌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월달 FOMC이기 때문에 SEP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 쪽에서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딱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특이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내일 추가적으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그냥 리뷰 영상은 생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